NLP, N은 뉴로, 신경을 뜻하죠. L은 링귀스틱, 언어, P는 프로그래밍. 그게 머리 글자로 따서 NLP라고 합니다. 이 NLP는 어떤 학자 이름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NLP는 어떻게 보면 종합학문이고 여러 사람들의 이론들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학자 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게 아니고 NLP, Neuro Linguistic Programming의 머리 글자로 딴 그 이유가 뭔가 NLP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델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 따라쟁이. 예. 그 뭘 보고 모델링을 하고 따라를 하는가? 누군가가 어떤 분야에서 특정한 성취를 이루었다면 그 성취를 이룬 원인이 있을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우수성과 탁월성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수성과 탁월성을 내가 뭐 한다? 모델링을 한다. 모델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용했던 우수성과 탁월성을 내 안에 가져와가 나도 그와 같은 행동 패턴을 반복한다면 모델이 이룬 성취를 내 삶에서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하는데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NLP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럼 무엇인가 모델링을 하는 게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말의 힘, 언어의 힘, 이걸 활용해서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서 우리가 원하는 성취 결과를 얻는데 좀 더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것.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NLP라는 게 어떤 뜻인가, 어떤 어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인 이해가 되는 거예요. N이 나오죠. 뉴로, 신경을 뜻합니다. 뉴로 크로스펙트라는 이 단어는 뭔 뜻이냐면 신경성장인자예요. 신경성장인자. 뉴로크로스펙터는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켜주는 화학물질. 그럼 이거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뉴로크로스펙터가 많이 분비가 되는가? 반복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반복이죠. 그러면 어떤 언어를 내가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신경이 계속 활성화된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신경계통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신경계통의 활성화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경험이 이루어지거든. 인간의 모든 경험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신경계통의 작용, 그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신경계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하는 말을 어디에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느냐 하면 우리 뇌 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기억들이 시냅스 연결, 다른 말로 신경회로가 발화된 상태에서 조합과 배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언어가 나오거든. 그럼 내가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신경계에 바탕을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내가 한 말을 내가 들으니까 나의 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결국 내 신경계통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듣는 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이제 이해를 해버려야 내가 이 말을 이렇게 사용하면, 활용하면 내 상태가 이렇게 바뀌구나라는 신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경계가 나왔잖아요.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추신경, 하나는 말초신경.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면 돼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중추신경은 두 가지예요. 뇌와 척수. 그럼 이거 위에 모든 건 뭐다? 말초신경이다. 그럼 이해가 아주 쉽죠. 그럼 이제 말초신경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체성계통과 하나는 자율신경. 우리 많이 듣던 단어잖아요. 그럼 체성계통은 뭐냐면 뇌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신경계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 체성계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율신경계는 어떤 내장기관, 이런 거는 내가 뭐 심장을 몇 박을 뛰게 한다, 온도를 몇 도로 한다, 이건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율신경계에서 컨트롤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무슨 신경? 말초신경이다. 그럼 이해가 쉬워지죠. 자, 우리가 NLP는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신경계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쓰는가, 우리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럼 이게 이제 결국 NLP는 뇌과학의 어떤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돼요. 근데 그 당시에 NLP를 창시할 때는 이 뇌과학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묘하게 이걸 풀어보면 전부 다 뇌과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뉴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뉴런. 뉴런은 우리가 여기서 뇌세포를 이야기합니다. 뇌세포. 뉴런은 우리 뇌에 약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 그럼 뉴런은 서로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이 작은 1.5, 뭐 학자에 따라서 1.4라 그러기도 하는데 1.5kg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몸 전체로 보면 2% 정도밖에 차지 안 하는 이 작은 뇌에 뇌세포가 자그마치 1000억 개가 있는데, 이 1000억 개라는 게 1000개도 아니고 1000억 개잖아. 이놈들이 그거 쏘면 돼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다 붙어 있을 것이냐 떨어져 있을 것이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건 다 붙어 있을 것이다고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더라는 거. 이걸 이제 왜 또 알 수 있느냐면 이걸 또 실험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하나의 뉴런에 염색 물질을 집어넣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쫙 퍼질 텐데 이게 안 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뉴런은 전부 다 뭐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몇 개가, 1000억 개가. 그러면 우리는 공부할 때 전체성이라는 걸 배운 게 뭐냐면 하나의 뉴런이 발화되면 이것과 관련된 수많은 뉴런이 동시에 발화돼서 연결이 강화되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시냅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의 간극, 그 사이에 비어있는 그 공간, 그 간극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뉴런에서 이 뉴런으로 그럼 어떻게 전기화학적 신호가 전달되는가? 바로 화학물질이에요. 어떤 물질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가는가? 어떤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서 가는가?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는데 물질에 의해서 전기화학적 신호를 계속 서로 주고받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뉴런에서 세포잖아요. 이 세포에서 들어있는 정보를 이쪽에 전달해 주는 걸 축색이라 그러고, 그럼 이쪽에서 받는 건 우리가 수상이라 그래요. 요 두 가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뉴런은 축색해서 정보가 나가고, 다음 뉴런에서 수상 돌기에서 이걸 또 받는다. 이 받은 걸 또 여기서 축색 돌기에서 또 나가고, 또 저쪽에서는 수상 돌기에서 받고, 이게 병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니까 우리 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대단하죠. 그래서 무게로 치면 비중이 2%밖에 안 되는데 우리 뇌가 우리 몸 전체에서,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의 20%를 뇌에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머리를 많이 쓰면 배가 빨리 고파져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먹어야 돼요. 이 뇌는 결국은 뇌세포의 이 시냅스 연결을 어떤 걸로 가지고 짓는가. 그것들이 어떤 배열과 조합을 이루어서 조직화되고 구조화돼서 이것이 반복되면서 패턴화됐는가. 그 패턴화된 게 뭐냐면 습관이고, 그 습관이 중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어떤 성격과 신념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념은 결국은 뭐냐면 더 파고 들어가면 시냅스 연결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금 더 넓어보면서 이 신경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도 신경계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단순 명료해지죠, 공부하기가. 자, 중추신경은 아까 뭐라고 했죠? 뇌와 척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척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뇌와 우리 말초신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언어, 말과 관련된
이 5가지 감각,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시각, 청각, 후각, 위각, 촉각. 우리 뇌가 두개골 안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5가지 감각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입력하고 저장하고 안에서 또 융합시키고 새로운 창조까지 시키고 그걸로가 모든 걸 또 뭐 한다? 표출시킨다. 5가지 감각. 는 링귀스틱 언어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험은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언어로 부화돼서 뇌에 저장이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심층적인 어떤 감정과 어떤 사고, 우리의 마음은 결국 뭘로 표출되는가? 언어로 표출이 됩니다. 정말 언어가 중요하죠. 결국 우리는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의 상태가 달라진다. 인간은 언어로 뭐를 부여한다? 의미를 부여한다. 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언어로 의미를 부여한다. 물맛 참 좋다. 내가 뭐 했죠? 물맛이 참 좋다라는 뭐를 부여했나요? 의미를 부여. 이 물이 내게 참 지금 중요한, 내게 갈증을 해소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 말을 선생님 앞에 던지면 이거 뭐예요?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전달한다. 그럼 이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건 나쁜 거야. 그건 안 돼.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 난 안 돼. 라는 이 의미를 계속 반복적으로 부여해버리면 앞에서 배웠던 N에서 뭔가요? 우리의 신경계통에는 그와 관련된 회로들이 굵게 만들어져 버리고 거기에 중독되어 버린다는 거죠. 신경을 아까 배울 때 5가지 감각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L,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언어도 결국은 뭘까요? 5가지 감각을 쓰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해운대 바닷가에 갔는데 바닷가에 이렇게 펼쳐진 이 백사장,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지금 뭘 쓰고 있나요? 시각적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각적 언어를 통해서 내 안에는 시각적 이미지를 계속 활성화시켜요. 시각적 이미지를 활성화시키는데 듣는 사람도 내 이 말에 따라서 나는 시각적 그런 이미지를 계속 전달했거든요. 받는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기억을 또 표출시켜서 띄워놓고 본인이 해운대 안 가본 사람도 저 시골에 있는 강가에 있었던 사람은 그 강가에 있는 그 모래를 가지고 바닷가에 이런 부분을 자기 안에서 창조해내 가지고 실제 해운대가 아닌 해운대와 비슷한 자신의 그 기억으로 만든 해운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각적 표현, 청각적 표현,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소통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고급지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어떤 발음을 잘하고 이것보다는 이 5가지 감각, 이미지를 어떻게 잘 묘사하는가, 잘 전달하는가. 여기에서 사람에 따라서 표상이 다 달라요. 무슨 그거냐면 어떤 표상을 선호하는가. 사람을 만나보면 저 사람은 시각적 언어를 참 많이 쓴다 라는 게 딱 나오면 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시각적 언어로 설명해 주면 아주 잘 받아들여요. 그럼 이 친밀감도 아주 들어요. 만약에 내가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고객이 시각적 어떤 선호 표상 체계를 갖고 있으면 내가 써야 될 언어는 시각적 언어를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찾아온 고객이 있다고 하면 이 고객이 이야기를 바로 차를 보는 건 아니니까 차 한 잔 대접하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러저런 이제 이야기 중에 빨리 관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관찰해가 이분은 좀 시각적 선호 표상 체계를 많이 갖고 있구나 하면 차를 설명할 때 이 차에 대한 디자인, 이 차에 대한 어떤 색상, 이 차를 끌고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시각적인 걸 주면 거의 마음이 이렇게 탁 고리에 걸려 들어오죠.
다 시각적인가? 그럼 청각적으로 또 선호하는 사람들은 표현이 달라지겠죠. 아, 해운대에 갔는데 사람들의 막 고함 소리도 들리고, 그 갈매기들 끼리끼리 가는 소리, 파도 소리, 또, 여객선이 왔다 가던 백고동 소리, 이런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건 청각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가장 좋은가? 이러한 감각들을 거기에 가장 알맞은 감각적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져와서 표현해야 될 상황에 청각적 이미지를 가져와서 쓴다. 그러면 소통에 마이너스가 오는 거죠. 그게 상담이든 코칭이든 일반 인간관계든 영업이든 꼭 같아요. 네. 언어도 전부 다 결국은 들어보면 이 오감적 표현을 쓴다. 오감적 언어를 사용한다. 만약에 내가 작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작가라고 한다면 작가는 이러한 5가지 오감적 언어를 적절하게 잘 구사해야만이 그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거기 흠뻑 빨려 들어가죠. 만약에 방송 시나리오 작가라면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창의적으로 또는 없는 걸 창작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작품을 보고 우리는 사람들이 마음을 확 뺏기죠. 모든 경험은 언어로 하고 언어로 부화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언어를 내가 듣고 하는가에 따라서 내 신경계통의 모든 상태가 바뀌고 내 존재까지도 바뀌는데, 또 내가 어떤 이 감각적 언어를 동원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면, 이 말이 가진 건 대단한 능력 아닐까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말은 힘을 갖고 있다. 말은 파워를 갖고 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P는, NLP의 P는 컴퓨터 용어죠. 프로그래밍. 어떤 정보가 내 뇌에 축적돼 가지고 특정한 어떤 연결 회로를 만들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그냥 깔려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작동되면 그걸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한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언어적 자극에 의한 신경계통의 작용이 무의식적 특정한 형식으로 조직과 패턴화되고 프로그래밍 된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거나 어떤 행동을 한 이후에 이건 전부 다 우리 뇌에 저장되죠. 언어로 부화돼서 저장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인 것이든 들어와서 일정한 뭐를 만들까요? 패턴을 만든다. 그 패턴을 만드는 것이 조직화되어 가지고 그놈들이 뭔가 작동되는 힘을 가져버리면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떤 결과일까요? 프로그래밍 된 것의 결과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시간만 나면 책을 보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 습관은 뭐냐면 이 사람이 뇌에 그 이전에 책을 보는 반복적인 어떤 행동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동기가 부여돼 가지고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까 앞에 설명드린 뉴로크로스펙터 신경성장 인자가 많이 분비가 돼서 화학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었으니까 연결이 굵게 만들어졌겠죠. 그것이 습관화됐다, 중독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프로그래밍 된 거다. 결국 모든 행동은 프로그래밍 된 거다. 그럼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뇌에 저런 프로그래밍이 돼 있구나. 그걸 우리 이해하면 프로그래밍 된 건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 원하는 게 있다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창작까지도 가능한 것이 우리의 뇌다. 그게 이제 P의 개념이에요. 단순히 그냥 프로그래밍 뜻이 그냥 저장돼서 작동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없다면 창조도 가능하다. 컴퓨터의 기능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죠. 컴퓨터 기능은 3가지예요. 입력, 저장, 출력. 자, 이 컴퓨터는 그러면 뭘 본떠서 만들었을까요? 인간의 뇌를 본떠서 만드는 건데, 이 컴퓨터가 요즘은 점점 인간의 뇌를 거의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아직 못 따라잡았어요. 우리 뇌가 더
훌륭하다 이 말입니다. 컴퓨터가 결국 인간의 뇌가 만든 거예요. 인간의 뇌가 만들었으니까 인간의 뇌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 위대한 인간의 뇌를 본떠서 만든 게 컴퓨터라는 거예요. 컴퓨터 기능이 입력, 저장, 출력인데 요즘은 단순히 과거의 컴퓨터하고 달라요. 과거의 컴퓨터는 입력된 게 단순히 저장돼서 필요할 때 끄집어낸다. 이 개념이었는데 지금의 컴퓨터는 입력된 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자기가 패턴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 정식시키기도 하고 뭐 수많은 것들을 스스로 학습하는 우리 AI라는 게 그런 단계잖아요. 스스로 학습해서 진화해가는 단계까지 가 있거든. 우리 인간의 뇌가 과거의 단순한 입력, 저장, 출력의 그런 컴퓨터의 기능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 시대에 컴퓨터가 스스로 진화하는, 학습하는 그런 단계처럼 우리 뇌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수많은 입력들이 우리 뇌로 들어옵니다. 그 많은 자극과 정보를 우리 뇌는 전부 다 뭐 한다? 입력해서 저장을 하는데 다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략, 왜곡, 일반화 시킨다. 그 생략, 왜곡, 일반화 시킨 게 우리 뇌에 저장된다. 그 저장된 것은 결국은 뭐에 영향을 미칩니까?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친다. 아, 그러면 지금의 내 몸 상태나 내 어떤 정신적인 이런 상태는 전부 다 뭘까요? 과거에 어떠한 입력이 반복적으로 들어왔는가, 충격적으로 들어왔는가에 의해서 신경계통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어떤 배열, 조합에 의해서 패턴화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장이 결국은 뭘까요? 프로그래밍 된 거 아닌가요? 저장이 프로그래밍 된 거다.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는 걸 우리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컴퓨터 기능으로 보면 출력이죠. 그럼 출력은 결국은 뭘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것은 신경 회로가 거기에 굵게 형성되어 있다. 특정한 형태에. 거기에는 수많은 정서와 감정이 묻어 있고.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P까지.